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AI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야흐로 AI 시대에서 우리는 거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행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모으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에서 AI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하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AI 물어보면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AI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동반자가 돼서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과연 사실인 건지, AI를 믿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AI가 더 좋지,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의사결정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또 행동하고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AI라는 것이 믿을만한 파트너인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이해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우리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AI에게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지 잘 검색이 되지, 어떻게 해야지 최적화가 되지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일상에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이미 AI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가 과연 믿을만한 파트너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디어 책임을 묻고 거짓 정보가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처벌하듯이 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데, 과연 이 AI를 통해 생산된 이렇게 파급력이 큰 정보들이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내 일상생활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사실에 기반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정책을 결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AI라는 기술 뒤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 정보들이나 혹은 허위 사실들이 전파되면서 혹시 이 사회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AI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검증해보는 것이,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 속에서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뭘 먹지? 맛집이 어디 있지? 어디 여행을 갈까? 여행 계획을 세워줘.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런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거야?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난 이런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로가 미래 전망이 좋아? 이런 질문들을 개인 삶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기업의 마케팅 계획 수립이나 경영 전략 수립, 컨설팅 혹은 회계 분석, 법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찾고 또 수많은 관련 사건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AI가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죠. AI는 인간의 지능을 몇 배나 끌어올려줬고, 과거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던 정보와 관련된 특히 텍스트 기반 작업들, 현재는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같은 창작물들까지도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해줬습니다. 이제 AI를 쓰지 않는다면 크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이해될 것 같은데요. AI는 텍스트 기반 작업에도 활용되고 있고, 음악 작업에도 활용되고 있고, 영화 작업에도, 동영상 작업에도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우리 일상과 사회에 자리 잡은 AI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AI에 대한 사람들의 진지한 고민은 그리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AI 자체가 최신 기술이니까. 가장 최신의 AI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일까요? AI가 우리에게 답을 해줄 때 그 정보는 정말 객관적이다, 정말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답니다. AI가 우리에게 해주는 답은 완벽하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완전하게 공정하지도 않아요. 이미 알고리즘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도 추천해주고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도 해주고, 신입사원 채용 선발에도,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정부 정책
교육이나 정부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정말 객관적인가 공정한가를 이해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유튜브를 뭘 볼까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정부 서비스,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얻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고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AI가 작동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이런 단계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은 과거의 기록들을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모형이죠.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이것을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예측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AI가 크게 다른 과정은 인간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혹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지식들을 달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이 정보는 잘못됐네. 과거의 정보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구나 하면서 취사선택도 하고 그 속에서 윤리적 판단도 하는 겁니다. 근데 AI는 그냥 공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예측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여기에서 어떤 윤리적 고민이나 윤리적 판단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에 이 빅데이터가 문제인데 이 빅데이터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윤리적 판단을 하죠. 그 윤리적 판단은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바람직한지,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해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 가정에서도 교육받고요. 그리고 또 공교육 시스템 통해서도 교육을 받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데이터들을 전문가들이 보고 검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AI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디자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인간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성,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은 이 윤리성, 이것을 바탕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윤리적 판단이 개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걸러듣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인간은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 라고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I는 모든 데이터들을 학습하면서 등가적으로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참, 거짓말 참, 거짓말 참 이런 정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이것을 걸러듣지만 알고리즘은 현재는 모든 정보들을 다 습득하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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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하고 그것을 학습하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AI는 우리 삶에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이 AI라는 조언자는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6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자면 첫 번째,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증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증거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네 번째,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섯 번째, AI가 제공해주는 정보는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위험하다. 여섯 번째, AI가 만들어내는 정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점입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AI가 답을 가지고 오는 AI의 대답이 사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데이터가 많다고 항상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동일한 기간에 익사사고도 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둘 다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도 늘고 익사사고도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물에 빠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그게 곧 올바른 정확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이걸 보고 이런 패턴이 있네?
이런 패턴이 있네?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선을 그으면은 이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패턴상으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정작 그 패턴 간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상 봤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더라 라는 해석을 데이터만 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많다라고 해서 곧 그 진술이 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를 잘 연결하는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AI는 자칫 이 데이터를 보고 패턴만 학습하다 보면 패턴상으로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사면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항상 좋은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빅데이터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AI가 우리에게 주는 답들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왜 내 대출이 거절됐죠? 그런데 AI가 그런 판단을 했네요 라는 은행의 결정 앞에서 도대체 왜 그런지라고 물어보면 그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직원도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복잡한 모델은 개발자도 심지어 해석을 못하고 담당 직원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AI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AI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위임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AI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투명성,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시로는 금융권에서 서비스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회 제도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그런 결정이 일어났는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AI에 위임한 상태에서는 설명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AI에게 잘못된 증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AI는 사회의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과거의 사회적 편견이 데이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했죠. 그럼 AI가 의사결정할 때는 그 편견에 바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성의 승진 기회가 적었다면 AI가 여성의 승진 가능성이 낮다라는 패턴을 학습하고 여성을 승진시키지 말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편견을 자동화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인종차별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최종 인터뷰에서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벌어져 있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혹은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혹은 국가, 지역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차별이 과거에 만연했다라면 이 차별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을 끊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AI는 그런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AI는 과거에도 차별했으니까 앞으로도 차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차별적 의사결정을 더 심화시킨다고 하죠.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번째, 불공정한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와요. AI는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킵니다. 남성에게는 더 많은 기회, 여성에게는 더 적은 기회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AI의 과제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나에게 그 패턴대로 정답을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인종차별도 있었고 성차별도 있었고 부당한 대우도 있었고 그 부당한 대우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오고 점점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 역사는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극복한 역사잖아요. 근데 AI는 이걸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는 이런 알고리즘이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우리 사회의 편리성을 가져다 주면서 깊이 자리 잡아서 큰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AI가 추천해주면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해주면 우리 소비가 또 변화하고 행동도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모여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게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로 이미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혐오. 왜냐하면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AI 이 사람의 기존 패턴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니까 이 사람에게 적합한 정보들만 계속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과 익숙한 의견만 계속해서 듣게 되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만 계속 접하게 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발레를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네가 맞아, 네가 옳아, 너를 편하게 해줄게, 너에게 익숙한 건 이거야, 이런 식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혹은 선입관 등이 매우 심하게 강화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인가? 빅데이터, 과거의 데이터가 책임인가? 개발자가 책임인가? 아니면 AI 기업이 책임인가? 사용한 사람이 책임인가?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AI 잘못 진단했고 AI가 잘못 치료법을 제시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차별을 당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법적 소재가 모호한 상태에서 AI는 그 영향력은 지대한데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행위자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투명성.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공개합니다. 두 번째, 설명 가능성. 사람들이 AI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세 번째, 감시하라는 얘기예요. 알고리즘 사용 전후에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편향성이 있는지, 안전한지 계속해서 감시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간이 반드시 통제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의사 결정자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술만이 답이 아니라는 우리의 인식.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이것이 우리 삶과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 문제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리고 의사과정에서 투명한지, 이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